저 사람은 저런 모양을 갖고 있구나. 난 이런 모양인데. 오, 되게 특이하네. 안녕하세요, 두이TV의 두이입니다. 자존감 높고 매력적인 사람들의 비밀 네 번째 영상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든 버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거절을 잘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저 부탁을 안 들어주면 날 소심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저 부탁 안 들어주면 저 사람과 관계가 좀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거절하기 초고수로 가기 위한 3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절해야 할 부탁인가 아닌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본인만의 기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추면 아무렇지도 않게 거절할 수 있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거절하는 나만의 기준, 지금부터 그래프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걸 만드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역지사지를 조금만 활용하면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이 부탁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나는 거부감 없이 아주 쉽게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부탁은 내가 쉽게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연필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연필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난 거부감 없이 빌려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수준의 부탁은 앞으로 내가 쉽게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 되는 거죠. 근데 친구가 너 신발 되게 이쁘다, 나 3개월만 빌려줄래? 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럼 이 부탁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죠. 약간 양심 없는 부탁인 것 같아서 나는 말을 못 꺼내겠는데? 그러면 이 수준의 부탁은 앞으로 내가 거절해야 하는 부탁이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래프의 일부분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쉽죠. 어떤 부탁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다고 상상했을 때 말을 꺼내기 어렵고 안에서 거부감이 든다면 그 부탁은 거절해야 하는 부탁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만의 거절 그래프가 완성이 될 거고, 어떤 부탁을 들었을 때 이 그래프에 그냥 한번 대보면 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가장 쉬워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떤 큰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돼서 거짓말을 하거나 핑계대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이 훨씬 더 커지기도 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일 나랑 한강 가서 2시간만 놀다 오자. 그런데 내 속마음은 내일 가서 놀면 추울 것 같고 그때 한강 갔을 때 너무 재미없어서 다시는 안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 핑계를 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맞다, 나 내일 할머니 집 가는데. 그럼 상대방은 한 번 더 부탁을 하겠죠. 그럼 일요일날 갈까? 그러면 또 핑계 댈 걸 막 고민하다가 맞다, 아빠가 일찍 오라 그래서 외식한다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친구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야, 수요일날 한강 갈래? 그러면 또 골머리 싸매게 돼요. 무슨 핑계를 대야 되지? 이런 상황이 3-4번 반복되면 상대방이 오해를 하기 시작하죠. 쟤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거구나. 저 정도 거절하면 눈치를 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오히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상대방이 관심법 없어서 내 마음을 읽어주길 바라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10초? 5초 만에 해결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핑계대고 거짓말을 해야 되나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요. 조금만 신경 써서 얘기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드릴게요. 한강 가서 노는 거 상상해보니까 너무 추울 것 같기도 하고 저번에 갔을 때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내가 여기 다시 안 온다 그랬거든? 야, 대신에 홍대 가는 거 어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 입장에서 얘는 한강에 가는 걸 싫어하는 취향이구나. 오케이, 다시 한강 가자는 얘기를 꺼내진 않겠죠. 그리고 아까 시뮬레이션 했을 때 나왔던 얘가 나를 싫어하나? 라고 오해하는 상황도 일어날 수가 없죠. 대신 홍대에서 노는 건 어때? 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난 너가 싫은 게 아니라 너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한강에 가기 싫은 것 뿐이야 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너무 여리고 세심한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오해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면 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강 가서 노는 상상해보니까 너무 추울 것 같기도 하고 저번에 갔을 때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내가 여기 다시는 안 온다 그랬거든. 그래서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 오해할까봐 하는 얘기인데 네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한강에 가기 싫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재밌게 시간 보낼 거 딴 거 뭐 없나 같이 한번 찾아보자.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한 게 허무할 정도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거절하기가 조금 어려운 특이한 부탁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번외편 개념으로 말씀드리고 이어갈게요. 내 기준에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들어주는 부탁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부탁하는 사람이 말뿐만 아니라 말투, 표정, 제스처에서 이 부탁은 네가 꼭 들어줘야 하는 거야, 안 들어주면 네가 이상한 사람인 거야 라는 느낌을 확 쏟아내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주위 분위기까지 그렇게 만들어주면 거절하기가 정말 난감해지거든요. 여기서 작은 필살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최면에 패턴 인터럽트라는 기법이 있는데 살짝 응용을 한 거예요. 와, 내가 살면서 이런 부탁하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뭐 이런 비상식적인 부탁을 해? 이런 뉘앙스로 황당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패턴으로 쭉 끌고 와서 분위기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아예 깨버리고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다시 몰고 가서 분위기를 아예 바꿔버리는 개념이에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친한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일 구할 때까지만 니네 집에 한 달 정도 있을게. 이따 집에 갈 때 같이 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죠. 통보하듯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뭔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너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얘 또 3일 밤 샜어 또? 야, 소리 하지 말고 일단 자. 자 좀. 안 되겠어. 서로 존댓말을 쓰는 사이인데 이런 부탁을 할 리가 없지만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농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이런 부탁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지금 좀 당황해서 그래요. 진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같이 듣고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탁을 한 사람조차도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부탁인가? 그런가 봐. 이렇게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끌고 가서 분위기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연습법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런 황당한 상황을 하루에 하나 정도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탁받은 사람의 감정이입을 한 다음에 뭐 이런 황당한 부탁을,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 라는 마인드를 먼저 갖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인드가 세팅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그 말에 힘이 실리고 100%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흉내만 내면 듣는 사람들이 아, 저거 뻥이구나 다 느껴요. 그 마인드가 세팅된 상태에서 어떤 말투,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를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의 거절에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거절 그래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생겼고 누구는 이렇게 생겼고 전부 다 다르게 생긴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각각의 모든 그래프는 모두 다 정답이란 얘기예요. 조금만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모든 것이 정답인 취향의 영역에 있는 문제지 정확하게 하나의 답이 있는 OX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에게 정답은 복숭아고 누군가에게는 사과가 정답이고 누군가에게는 수박이 정답이겠죠. 이 생각을 기본으로 나의 거절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내 취향을 존중해주지 않지? 가까이 잘 지내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네. 복숭아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 그래프의 모양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의지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지금의 내 그래프 모양과는 조금 다르게 난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싶은데 배려하는 걸 좀 더 즐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강의를 듣는다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혼자 명상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마인드를 갈고 닦아서 이 그래프를 넓히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내 모습을 즉흥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래프를 늘렸다 줄인다던가 저 사람 저 부탁 들어주면 나중에 내가 이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로 순간적으로 늘렸다가 줄인다던가 이런 사람은 단기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연습법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자기만의 그래프를 만들어 가야겠죠. 어떤 부탁을 들었을 때 역지사지로 내가 이 부탁을 한다는 상상을 하면서 이 정도 수준의 부탁은 내가 거절해야 하는 부탁이네. 이 정도 수준은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네. 그래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실제로 부탁을 받을 때만 만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상을 하거나 TV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저 부탁을 내가 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프를 쭉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실제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핑계대거나 거짓말을 하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살짝 한번 떠올려 보고 있는 그대로 거절하는 걸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거절에 기분 나빠했을 때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복숭아를 싫다고 했을 뿐인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지? 아니 왜 내 취향을 저렇게 존중해주지 않지? 내로남불이 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내 부탁을 거절했을 때 나의 마인드도 한번 체크해봐야죠. 저 사람은 저런 모양을 갖고 있구나. 난 이런 모양인데 되게 특이하네. 그래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마인드들까지 무의식에 완전히 장착이 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절하기 초고수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거절하는 건 그래프만 만들어 놓으면 별거 없어요. 그냥 저는 복숭아 싫어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니까 가볍게 생각하시고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걱정하던 게 허무할 만큼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저는 취향에 대한 제 생각을 담은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연필을 빌려 뭐라 했지?